WBN 원대방송. 영교시, 점심의 레시피, 저녁 스케치, 이외에도 초특급 영상 방송이 빵빵! 이번엔 카드 뉴스도 기대되지. 사연 쓰고 쿠폰 받아. 놓치면 대략 난감. 원대방송으로 보러 가자. 지금 페북으로, 유튜브로 우리 영상 보고 재미있게 보내세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와이드 정승아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오고 추워진 날씨를 보며 겨울이 왔다고 실감하게 되는데요. 2016년 마지막 남은 한 달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처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WBN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대학에서 2016 위너 링크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을지 WBN이 다녀왔습니다. 원광대학교 숭상기념관에서 2016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유익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을지 저희 WBN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대학 공공정책대학에서 사이언스 슬램 원광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참가자들의 지식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저희 WBN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번 총학생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학우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지 WBN이 보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2016 위너 링크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적으로는 다양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기업과의 연대와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강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링크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학생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60주년 기념관, 학생 지원관 등 우리 대학 여러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려 학우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9일부터 7일간 링크 사업단이 주관하는 위너 링크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산학협력을 통해 특허 등록, 성과물들을 전시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19일 창의대첩을 시작으로 식품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현장 실습 엑스포, 가축회사 성과 결의회 등이 열려 식품 분야 창업가들과 창의형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 성과 결의회를 통해 학내외 우리 대학이 전북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나아가는 체질 개선의 의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가 지난 2014년에 링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지,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링크 플러스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인재 양성과 인재 발굴의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WBN 강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우리 대학 숭상기념관에서 2016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수립을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주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우리 대학 숭상기념관에서 2016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한중관계연구원과 공자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진명서 공자학원 중국 측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여러 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로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공동체 구축과 그 현황에 대한 정가림 교수의 발표와 한중관계연구원 소속 교수님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이 아닌 익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어떤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키워드를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정할 수 있고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생산적인 그런 학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병 교수는 행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수립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법률, 정치외교, 역사문화 등의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양주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대학 공공정책대학에서 사이언스 슬램 원강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중들과 소통을 위해 경연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가자 중 7팀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손진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공공정책대학 4층에서 사이언스 슬램 원강의 예선이 열렸습니다. 사이언스 슬램이란 자연과학이 아닌 모든 학문 영역을 포함하는 사이언스와 배틀 형식, 즉 공연예술의 한 형태를 뜻하는 슬램이 합쳐진 말로 지식 공연을 뜻합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을 주제로 10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으며 참여 학생들이 직접 재미와 지식에 대해 가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청중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청중들이 팀별로 나눠가지고 그 발표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청중들이 평가와 더불어서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상당히 재밌게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예선에서는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팀이 선발되어 오는 30일 3시 30분에 법학전문대학원 5층에서 본선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이언스 슬램 원강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공감 능력과 학제 간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WBN 손진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총학생의 공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 47번째 총학생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들의 공약 이행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48번째 총학생회장이 선출되면서 47번째 총학생회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약들이 복지보다는 여가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현 총학생회가 내걸은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출범 당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시외버스 승하차장 설치 추진,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시간 늘리기, 박물관 앞 안전펜스 설치 등 학생 복지 실천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100% 공약 이행률을 자랑했던 민희수 총학생회장은 올해도 많은 공약들을 이행하였습니다.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시외버스 승하차장 유치권은 많은 학우들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고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는 10초가량 늘어났으며 박물관 앞 차도와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도 설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를 대표해 앞장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내며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았던 46대 전 총학생회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승하차장과 풋살장 유치 공약은 곧 새롭게 출범할 48대 총학생회에게 이월되었으며 풋살장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학기 초부터 말씀하셨던 시외버스 승차장 먼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세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열정적이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총학생회에서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생회에서 꼭 그 공약을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최원준 양유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는 예산 편성 구조 개선과 김영란법으로 인한 조기 취업 문제를 위한 학칙 개정, 매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스쿨버스 문제 해결 등으로 내년 총학생회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BN 강준우입니다. 우리 학교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코너 원강 인사이드. 이번 주는 어떤 분을 만났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과 동시에 한중관계연구원 원장인 김도종입니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중관계연구원은 이제 우리 학교 4대 특성화 사업 중에 한 부분인 중국 사업 특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우리 교책 연구소입니다. 한중관계연구원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지금 한중관계연구원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중관계와 관련된 논문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한중관계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중관계연구원은 이제 국제회의도 하고 국내 회의도 하고 논문집도 발간하고 칼럼집도 발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디어 내고 중국 가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창업지원단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전교생이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어 내고 중국 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연구원이 소수 연구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참여해서 중국 사업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자기 인생에 어떤 보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마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중관계연구원을 중심으로 좀 더 우리 학교가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16학년도 2학기 WBNY대는 끝이 나지만 지금까지 학우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마음 하나만은 잊지 않고 간직하며 다음 학기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BNY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별거 있냐? 그냥 동아리 활동해. 새 대학생활을 열다. WBN